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뭐 친척이나 아니면 아는 분이 명절을 지으실 때는 또는 명절에 선물로 막 야채나 과일 뭐 이런 거를 주시는. 오늘은 이상봉 그 대표께서 데이터 기반의 해운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뭐 시도하는 건데 아주 좋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작은 정필수 좌장님, 신원수 좌장님께서 인사 말씀 좀 해주시고 이어서 이제 우리 2주간 보고한 다음에 우리 이상봉 선생님의 그 강의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정필수 박사님, 예,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바다 저자대화 공부방에 194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겪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는 미래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정에 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우리 해운 산업에 어떻게 이걸 적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인데 부분적으로 우리는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 그 데이터베이스가 산업의 새로운 전환을 많이 추진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에 관련된 각종 그 활동,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된다면 리스크도 훨씬 줄일 수 있고 또 인력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좋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상봉 에버투원 대표이사께서 데이터 기반의 해운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인데 특히 그 기대하고 있는 분야가 선박 운항 관리, 또 탄소 규제 대응 방안, 그리고 해운 비즈니스 변화 대응 사례 등 아주 첨예한 우리 관심사를 다 섭렵을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이상봉 그 대표이사님 강의에 다들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목사님. 정필수 박사님 지난주에 개운중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양 교육을 시켜 주셨습니다. 박사님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원수 자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수입니다. 제 얘기 잘 들리십니까? 예, 네네. 예, 잘 들립니다. 오늘 194강 드디어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듣습니다.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좀 찾아봤더니 그 해양 산업의 디지털화는 두 개의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산업의 빅데이터 기반을 다지는 그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대표 기업이 아마 올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올시 데이터 주식회사. 그래서 지금 올시 데이터의 그 대표이사는 옛날 대우조선해양의 중앙연구소 소장을 했던 엄황섭 박사가 맡고 있는데 최근에 통화를 해보니까 아주 바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양 산업 디지털화에 처음에는 산업의 빅데이터 기반을 다지는 기업의 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실제 운항과 안전, 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아마 오늘 강의해 주실 이상봉 대표님의 레버투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프라와 이제 운영 솔루션 이 두 개가 전체 그 해운 산업의 디지털화의 축인 것 같은데 오늘 그 선박 운항과 효율화, 그 다음에 탄소 저감, 플랫폼
을 이제 만들어서 뱃셀 직접 운항하는 뱃셀에 링크해 가지고 그 운항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아마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기대가 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그 올시 데이터의 엄왕섭 대표이사를 초빙을 좀 한번 해서 산업의 빅데이터 기반을 다지는 그 인프라 구축은 어디까지 왔는지 하는 것도 한번 좀 섭외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신우수 박사님 그러시면 그분도 좀 초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쌍으로 이상봉 대표와 그 쌍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저 강의 좀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그 말씀드리면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엄왕섭 박사는 그 망석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중앙연구소를 하면서 그 핵잠수함 솔루션을 같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대단하시네요. 예, 이제 이 데이터 인프라 구축하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강의를 듣고 예, 그다음에 예. 핵잠수함 관련해서 기술 솔루션이 정말 뭔지 어디까지 왔는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두 가지를 다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강의 주선 부탁드립니다. 권호익 대표님 혹시 가능하시나요? 권호익 대표님? 권 대표님, 네, 예, 짤막하게, 안녕하세요. 예,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좌장으로 이제 모시겠습니다. 아, 예,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해군 산업 자체가 이제 디지털로 간다 그러는데 결국은 아직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이게 선박 운항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다음에 이 자체가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배의 운항과 결국 이제 무인화까지 가면서 그리고 또 연료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잘 가공해서 제로 카본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아마 그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무인화 그다음에 제로 카본 그래서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까 신원수 그 좌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OC 데이터도 이런 데이터를 가공해서 어떻게 배에 적용시켜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찾고 그 해상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가장 뭐 파도가 적다든지 그걸 찾아가는 건데 오늘 앞서 그 강의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또 그 마인드셋을 새로 해서 새로운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요 강의는 우리 그 방선배 사무총장 대행께서 주선을 하셨는데 우리 새로운 뭐 사무총장님들 열심히 그 하십니다. 김주영 총장을 포함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2주간 브리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다려지는 건데 정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문기입니다. 물류 관련한, 그리고 우리 전기선, 부전기선 해상 운임 관련한 내용을, 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목소리 네, 목소리 잘 아름답습니다. 예, 들립니다.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해운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그 화주 우위의 시장이었고요. 2019년부터 22년 우리 코로나 이제 코비드-19 상황에서는 그 선사 우위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뭐 정부 지원금도 받아서 수요가 폭증하던 시기였고요. 23년까지는 이제 코비드-19 상황이 종식됐고 하지만 이제 수요는 이제 감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주 우위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에 따라서 스위즈 통항 중단으로 공급이 축소가 되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이 시기는 그 선사 우위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년을 예상을 했을 때는 그 화주 우위의 시장으로 다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우리 전기선 해상 운송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 3주 연속 하락한 139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 1451이었는데 SCFI가 57% 떨어진 1393으로 어제 21일 기준으로 1393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로 이제 미주 동안 쪽에서 216달러가 떨어졌고요. 서한 LA 농비치항 쪽은 178달러가 하락한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선이 무너지고 1400선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1393 SCFI를 기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 이제 1451 SCFI를 기록했었는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이 성수기 물동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물동이라든지 12월에 크리스마스 시즌 물동이 이제 종료가 됐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재고 조정에 따른 수요가 둔화가 됐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2주 연속 하락한 것을 SCFI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SCFI 하락은 이제 단기 조정으로 본다는 이제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수요 흐름과 홍해 항로 위험도 그리고 내년 주요 운임 협상 이제 대형 화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글로벌 비딩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제 올해 대비해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 대외 변수에 따라서 추가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초에 보면 1491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비수기 진입에 따른 수요 둔화에 따라서 SCFI가 약세로 전환했다라고 해서 1500선이 이제 깨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부정기선, 벌크선 시장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BDI가 계속 상승을 해서 11월 18일 기준으로 221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의 요인은 케이프선들이 철광석 수요 견조에 따라서 상승을 주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해운 전망 세미나가 이번 주에 이제 열렸었는데요. 여기에 전망은 내년 컨테이너선 운임은 공급 과잉과 관세 여파에 의해서 30%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신규 선박 증가로 이 해운 선사들의 수익성 악화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운사 수익성에 가름하는 이제 SCFI 같은 경우는 내년에 평균 1100에서 1300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대비해서 18%에서 3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 SDS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컨테이너선과는 이런 달리 우리 이제 그 부정기선인 벌크선 부분 건화물선 공급은 상대적으로 양호해서 선종별 시황이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미국 관세 전쟁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 시에 컨테이너 수요는 점진적으로 이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HM의 발표 내용을 보면 컨테이너선 시장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언급하며 단기 시황은 홍해 항로의 정상화가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선사들은 이제 그
비즈니스 전략을 정시성 중심에서 중심의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임 전쟁에서 이 이제 서비스 레벨을 향상시킨 정시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홍해 공격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제 휴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 컨테이너 시장에는 지진과 같이 이제 영향도가 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선사들이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항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할 거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시험으로 이제 일부 선사들이 통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26년 내년 글로벌 위임은 최대 25% 추가 하락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드링스가 발표한 내년도 글로벌 해운 시장 전망 레포트를 보면 그 극단적인 이제 공급 과잉에 의해서 우유의 시장이 다시 재부상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트레드 링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컨테이너 수요 증가율이 2.5%에서 3.5% 성장에 그쳐서 3%대를 상회하는 공급 증가율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은 운임 시장을 직접 압박하고 내년도 스파드님 시장가 운임이 올해 대비해서 최대 25% 하락한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MA CGM 프랑스 국적선사 3위의 글로벌 선사인 CMA CGM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과잉 선박과 수요 둔화에 이제 해운업계가 비상이고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량 회복에도 운임 하락 압력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CMA CGM 같은 경우는 신조 발주가 계속 공급 확대를 이끌고 있는데 CMA CGM은 이제 현재 발주량 기준으로 내후년 말에는 이제 글로벌 세계 2위 선사인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제 해상 물류를 작년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30만 7천 40피트 컨테이너를 운송을 해서 전년 대비해서 1%가 증가된 상황이었는데 그 계약 선사들을 보면 작년도에 그 CMA가 25%, 머스크가 22%, ON이 일본 14%, 머스크가 9.1%, 기타가 30%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선사 탑4를 보면 이런 CMA부터 MSC까지 비중이 70%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작년도에 HMM을 적재해서 운송한 실적 부분을 보면 1.4% 수준, 아주 이제 낮은 수준으로 이제 국적선사를 활용한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에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선화주 상생 언제쯤 해서 국제선 적치율이 그렇죠. 우리나라 선사 활용률이 10%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뭐 선사들도 화주의 물류비 절감 솔루션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제 기사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한 10분 내외로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간 브리핑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우 연구원. 정문기 그 박사의 브리핑의 내용은
또 괜찮더니 또 3주 동안 또 컨테이너 그 운임이 또 대폭 하락했다 이런 또 말씀이고 내년도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정문기 박사님이 그 매주 이렇게 그 해운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려대 해상법 주간 브리핑 180 그 1호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한국해운조합하고 니폰 살베이지와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는 내용입니다. 뭐 니폰 살베이지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아주 가장 큰 그 이제 군한 회사인데 요 군한 회사가 좀 클레임 서비스 같은 것도 해주나 봅니다. 그래서 해운조합이 니폰 살베이지와 군한 두 가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요 화면 좀 더 크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인도에서 첫 컨테이너 선사가 공식 출범했다는 저 이야기이고요. 예, 좋습니다. 조금 더 내려주세요. 예, BCSL이라는 컨테이너 그 선사가 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근데 51척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뭐 전부 소유하고 있는 벤지 아니면 빌린 벤지 조금 좀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요. 그 메슨의 항만 수수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 이제 미국이 이제 그뭐 관세하고 어, 저 포트피를 그 항만세를 이제 부과를 하니까 중국이 그게 대응해서 중국에 입항하는 저 미국 선박에 대해서 이제 이제 그 항만세 입항세를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메슨이라는 요 컨테이너 선사가 이제 얼라이언스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법 큰 선사입니다. 호놀룰루에 본사를 두고 그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중국에도 좀 기항을 합니다. 메슨은 중국에서 미국까지 중국 롱비치 익스프레스와 메슨 아시아 익스프레스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 입항하게 되니까 중국으로부터 이제 입항료 이걸 이제 맡게 됐는데 또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양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협상을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부과된 기간은 3주간인데 640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는 항만 수수료 미국과 중국이 부과한 항만 수수료가 실제로 어떻게 얼마만큼 부과된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프랑스의 CMA CGM이 이제 컨테이너 선박 10척을 건조하는데 이게 전부 프랑스 국적이라는 것. 프랑스도 국가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선박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봅니다. 예, 다음요. 예, 좀 크게 해주십시오. 예, 182호인데요. 해상항공 복합운송의 확대입니다. 복합운송은 아시다시피 한 운송인이 두 개의 운송 수단을 이용한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LX 판통사하고 중국의 시노트란스가 해상항공 복합운송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해상항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바다로 배로 가져왔다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싣고 뭐 미국으로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그 어떤 이제 운송인이 해상도 커버하고 항공도 커버하는 운송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해상을 이용한 운송 수요가 점차 많이 늘어나게 되겠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 해상법 개정 소식입니다. 중국이 해상법을 개정해서 금년부터 이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일단 설명했습니다만은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권은 이게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데 약정이 없으면 조선소가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설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조선소의 선박 유치권 제도를 강화했는데 이제 수리비에 대해서 조선소가 유치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선박을 이제 그냥 가지고 잡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유치 후에 60일이 지나면 경매가 이제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박 우선 특권자보다 하위이지만 저당권자보다는 우선하는 효력을 이제 그 중국 해상법에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규정이 들어갔는데 중국의 항구에서 출항하거나 입항하는 국제 운송 화물, 국제 화물의 경우에 중국 해상법의 일부 규정이 강행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중국 해상법이. 중국 해상법의 개품 운송 규정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시도했지만 이제 도입에 실패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개품 운송의 적용 범위가 이제 국제 운송뿐만 아니라 국내 운송에도 적용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객 운송의 경우에 이제 여객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 운송인이 책임보험이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자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액수가 이제 96년 의정서 수준으로 인상됐고요. 오늘 이 방에 해상법 하시는 분들 얼마나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책임 제한 조약이 76년 조약, 96년 조약, 그다음에 96년 의정서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여전히 76년 조약 수준이고 일본은 96년 의정서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아, 아, 중국은 96년 의정서, 일본은 96년 의정서의 이제 수정 액수. 그래서 책임 제한 액수가 높은 순서대로 하면은 일본, 중국, 한국이 됩니다. 한국이 제일 낮고 중국이 그다음이고 일본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박 소유자가 책임 제한 절차를 신청했다면은 이제 한국이 가장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료오염 관련된 규정을 넣었고요. 자, 그다음에 러시아 제재를 풀기 위한 세르비아의 노력. 이게 이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이 뭐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경제 조치 중에 그 하나가 제재 명단 SDN 리스트에 오르면은 뭐 그 미국 국민 간의 거래가 이제 금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거래 같은 게 이제 금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요 SDN 리스트에 오른 자하고 거래할 경우에 세컨더리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NIS라고 그 세르비아의 정유 그 회사 그 입니다. 근데 요 NIS의 지분을 러시아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제재 대상이 되어서 이제 여러 뭐 기름 같은 공급을 못 받고 하니까 그 세르비아 국민들이 아주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NIS에 들어있는 그런 러시아의 국영 기업들의 지분을 다 이제 파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해운 선사 인터넷 접속 강화입니다. 지금 이제 각 선사들이 와이파이를 배에 올려주는 것이 이제 유행처럼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인말사트 마리타임이 이제 그 NMM 그 선박에 넥서스 웨이버를 설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말사트와 선주와
이제 와이파이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와이파이를 달아줄 의무가 운송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건 인권과 산업 복지의 문제이고 곧 얼마 있지 않으면은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이 아마 운송인의 또는 선박 소유자의 의무로 격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상으로 그 2주간 주간 브리핑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에 딱 맞춰졌는데 이상봉 대표님